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최은수 건축허가 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 담당입니다. 고봉진 경관관리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첫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빈지 정비 사업 추진 사항 및 정비 대상 내역입니다. 빈지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주택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7,849만 6천 원으로 5동을 철거하였고 2021년에는 6,900만 원 중 1,729만 원으로 빈집 10대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935만 2천 원으로 빈집 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3,235만 8천 원으로 2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2021년 빈집 실태 조사 용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빈지 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거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으로 용역 결과 1등급 양호한 빈집 43동, 2등급 일반 빈집 97동, 3등급 불량 빈집 33동, 4등급 철거 대상 빈집 229동 총 402동을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추진 내역, 자가가구 수선 유지 사업, 수용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지원 가구 수는 3,5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추진사항은 2000년에는 월 평균 3,341가구에 40억 495만 4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4월 말 기준 월 평균 3,529가구에 14억 7,211만 원을 지급하고 12월까지 매월 20일 주거급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선 유지급여 추진 내역은 2020년에는 6억 5,786만 3천 원으로 경보수 74가구, 중보수 5가구, 대보수 23가구, 총 102가구를 수선하였고 2021년에는 6억 5,786만 2천 원으로 경보수 79가구, 중보수 24가구, 대보수 10가구, 총 113가구를 수선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맞춤형 주거급여 월별 추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가가구 수선 유지사업 수행기간 선정 기준 및 사업 방법은 사업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주거급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리하여 수선유지 지원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건설 사업 현황 및 민원 처리 결과 향후 대책입니다. 가 공동주택은 총 14개 단지 4,341세대 중 공사 중이 4개 단지 1,800세대, 및 착공 6개 단지 1,107세대, 행정 절차 4개 단지 1,434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별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민원 처리는 주택건설사업 인근 주민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숙박시설 및 주상복합 건축물은 총 22개 현장에 공사 중 11개소, 및 착공 9개소, 행정 절차 2개소가 있으며 유형별로 생활숙박시설이 7,612실, 공동주택 1,008실, 오피스텔 440실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민원 처리는 현장마다 착공 이후 지속적인 시공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주택 미분양 현황 및 주택 공급 물량 조절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은 2020년 기준 105.71%이며 인구수는 82,665명이고 가구수는 39,922가구이며 주택수는 42,214세대로 미분양 현황은 9개 단지 3,161세대 중 2021년 4월 말 현재 115세대로 미분양률은 3.64%가 되겠습니다. 2021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예정 현황은 3개 단지 459세대가 6월에서 10월까지 승인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무분별한 공급을 지향하고 여건 변화에 맞는 주택 공급 시기를 조정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다섯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및 지원 내역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사용 검사일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기반시설이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79개 단지에 보조금 4억 100만 원으로 보안 등 전기요금에 69개 단지에 5,900만 원, 시설보수 33개 단지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80개 단지 보조금 3억 5,900만 원으로 보안 등 전기요금에 72개 단지에 5,900만 원을 지원했고 시설보수 33개 단지에 2억 9,900만 원 중 10개 단지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여섯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150가구 이하 안전점검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54개 단지로 연립 25, 아파트 29단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안전점검 비용을 도비 50%를 지원받아 관내 47개 단지 114동에 대해 전문가인 건축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은 27년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점검 실적은 2015년에는 21개 단지, 2016년에는 14개 단지, 2007년에는 12개 단지, 자체 점검 3개 단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관계 공무원이 유관 점검을 매년 2월에서 3월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일곱 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무허가 위반 건축물 단속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무허가
위반 건축물은 2020년에는 48건을 단속하고 이 중 자진 철거 8건, 양성화 2건, 이행강제금 36건을 부과하고 2021년 4월 말까지 11건을 단속하고 이 중 자진 철거 2건, 양성화 1건, 이행강제금 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속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 안전특별조사에서 2020년에는 7건을 단속하고 이 중 자진 철거 2건, 양성화 2건, 이행강제금 3건을 부과하고 2021년 4월 말까지 6건을 단속하여 자진 철거, 양성화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속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화재 안전특별조사에서 223건이 우리시에 통보되어 자진 철거 85건, 양성화 55건, 이행강제금 83건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8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284건에 7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161건에 5억 9,600만 원을 징수하고 123건에 1억 3,9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65건에 1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40건에 1억 4,600만 원을 징수하고 25건에 4,5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및 압류 등을 통해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가로 보완 등 신설 및 유지 관리 내역, 문제점 및 대책, 에너지 전략 사항 등입니다. 가로 보완 등 신설 현황은 2020년에는 11억 7,600만 원으로 가로동 273기, 보항동 74기, 총 347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13억 9,600만 원으로 가로동 313기, 보항동 105기, 총 418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보완 등 유지 관리 현황은 가로 보완 등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우리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4억 1,700만 원으로 가로등 836등, 보안등 978등, 총 1,814등을 유지 관리하고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말까지 4억으로 가로등 571등, 보안등 403등, 총 974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에너지 전략 사항으로 에너지 전략을 위해 메탈, 나트륨 방식의 방정 등을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2억 8,500만 원으로 7개 구간 349등을 교체하였고 2021년 4월 말까지 4억 4,300만 원으로 3개 구간 537등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가로등이 5,091등, 보안등이 3,009등, 총 8,100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LED 보급률은 가로등이 4,169등으로 81.9%가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2,536등으로 84.3%가 되겠습니다. 10번째, 200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5개 및 불법 광고물 관리안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공공용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7개소에 120면이 있고 상업용 형수대 지정 게시대는 25개소에 194면이 있으며 벽보 지정 게시대는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근절 대책으로는 불법 광고물 단속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신속히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접시군 협업을 통해 교체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 2000년에는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 10만 7,668건을 철거하였고 2021년 4월 말까지 3,886건을 철거하였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과태료 11건에 6,296만 8천 원을 부과하여 이 중 8건에 2,543만 8천 원을 징수하고 3건에 3,753만 원이 체납되었으며 2021년 4월 말까지 과태료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등을 통해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11번째, 200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경관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정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의 건축물,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의 건축물, 주택법 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경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경관심의위원회 14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 3건, 조건부 의견 18건, 18건, 원안 의결 3건, 총 2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경관심의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 2건, 원안 의결 1건, 총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2번째, 2020년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및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 3개년이고 사업 대상은 14동으로 동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이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위한 외장계 교체 등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화재 안전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한 3층 이상 건축물이 가해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리 설치된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학원,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보강 방법은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 공법은 외장 재료 교체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필요시 5개 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 및 방화문 설치 등 건축물 여건에 맞는 보강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원 현황은 우리시 관내 건축물 17동으로 건축과 소관 개인 건축물 14동,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동, 가족지원과 소관 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에 어린이집 6개소 중 2건을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4건입니다. 2021년에 요양원 1개소는 자체 완료하였고 아동센터 2개소는 실지 설계 중에 있으며 노유자시설 1개소는 건축주가 노유자 시설에서 사무소로 용도 변경을 계획함에 따라 보장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13번째,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 디자인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550-12번지 아바이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실향민 마을 역사 및 문화적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려져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은 2020년 3월 25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21일에 항만시설 부지 점령 허가를 득하여 5월 3일에 착공하여 실향민 문화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길 의원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초치를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치를 좀 무겁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이죠. 속초 설악동에 개장한 그린라군 옛 설악 스파 스토리 호텔과 관련돼서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이 지금 경영난으로 2년 6개월 만에 이제 문을 닫게 됐는데 제가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이런 여기 호텔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렸었어요. 지금 뭐 대출이자 고정비 감당이 어려워서 일단 공매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자 여기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진입도로 관련된 부분 일단 호텔 앞 그 일부 주차장하고 네. 그 진입도로를 경매로 지금 다른 분들이 매입을 한 상태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 진입하는 도로 일부가 이제 강원도 땅이고 네. 이게 처음 생길 때 설악동 경기를 좀 되살려 줄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좀 기대감이 있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좀 기여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설악동에서 신축된 건물인데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진입도로 이제 도유지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진입도로를 이제 만든 후에 허가를 득해서 시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먼저 왜 사업 시행부터가 났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축 허가 나올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실시 인가를 받아서 네. 건축 허가가 시행이 됐고요. 네. 그 준공할 당시에는 그 2018년 1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도로의 소유권이 다 확보가 됐고 네. 또한 그 사용할 권한까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가 다 포장된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준공을 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공이 된 상태예요. 이건 이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먼저 말씀드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이제 펜스가 철거가 되고 최초에 이렇게 펜스를 네.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지금 관광지에서 이 볼성사나운 이런 그 광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제가 말씀드리는 도유지가 아마 이게 도유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앞부분이 맞습니다.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자 도유지를 매입해서 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네. 그때 그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저게 2018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고 그 20개월 이후에 네. 그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러면 20개월 동안에 그 운영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사업 주체가 기부 체납이라는가 그걸 좀 지연시키기 때문에 아마 그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장을 하려고 지금 접촉은 했었나 봐요. 접촉은 지금 이 경매 네, 펜스 친 이 경매로 넘어간 땅 네. 토지 소유주들하고 이제 협의를 진행하다가 안 돼서 영업 방해로 이제 뭐 고소를 또 했는 것 같은데 일단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영업 방해는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장기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에 뭐 특별한 대책이 없나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그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방치가 되면 뭐 인수할 의향이 있는 사업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시 입장에서는 이 설악동 이 활성화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네.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 행정이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관광가 질의에서도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신축 건물이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방치되고 그러면 설악동 자체가 지금 폐허 건물 그 자체로 지금 좋지 않은 설악동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네, 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빨리 예.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네. 그 사업자 측과도 네. 재개 여부에 대해서 네. 지금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많으시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바녀트리 호텔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바녀트리 호텔 측에서 우리 주민들 비상대책위원과 계속 이제 접촉을 하는가 봐요. 저는 네. 그 접촉하는 자리에 여기 계신 의원님 누구 한 번도 안 가셨을 거예요. 저 또한 가지 않고. 네. 왜냐하면 그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사항을 그 공직자가 그 중간 입장에서 그 내용까지 들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를 좀 서달라는 그 말씀밖에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그 대형 건축물을 짓고 있는 사업자 측은 항상 주민들을 상대할 때 법적 근거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우리 남부권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주민 민원, 주민들이 항의가 빗발칠 때도 법적 근거를 처음에 내세우다가 자기들이 그 주민 피해와 관련된 예상되는 그 금액들, 예산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 또 보험을 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사업자 측은 법적 근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대화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뭐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잠시만요, 과장님. 대포항은 1년 내내 공사만 해야 됩니까? 매립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 공사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주민들은 언제 영업을 하고 언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이제 마지막 공사인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상당히 큰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공사인데, 자, 기왕 사업자 측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을 거라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주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협조하시고 지금까지 왔었어요. 네. 그런데 계속된 그 반복적인 얘기는 법적 근거를 대라. 우리 일반 주민들이 법조인도 아닌데 어디에서 법적 근거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를 그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행정부의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 그 주변에 피해를 가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정리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그 뭐 사업자는 그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을 좀 적해주라는 거고, 이쪽 그 그렇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많이 받으라는데 그런 어떤 계류된 상태를 갖고 지금 말씀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저희들은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속초시 시민들입니다. 저희 네. 시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적정에 대한 보상을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현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게 급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피해 관련된 건 반드시 그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체크한 바가 있고요. 네. 지금 PPT 파손된 거 아시죠? 네, 그 해양 네, 해양수까지 네, PPT 파손된. 자, 그 정도로 안반 지역을 다지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소음도 상당하고요. 분진 먼지 이것도 상당하고 인근 어민들이 상당한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는 이제 법적 근거를 자꾸 대라는 식으로, 그럼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국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닳고 닳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을 상대로 네. 이런 식의 그 대화 방법은 옳지 않다. 네. 제가 저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지 않고 2분만 더 주시면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더. 자, 이 바녀트리 호텔과 관련된 부분은 관장님께서 또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좀 더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먹거리 단지 이제 경관 관련돼서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속초의 대표 관광 먹거리 단지인데 네. 조명이 상당히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 관련된
단체 회장님과도 이제 면담을 수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초에 그 속초시장 그 미래설계 보고회 때 네. 그 먹거리 단지 그 회장님께서 네. 말씀을 하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얻은 부분을 해서 지금 저희가 그 가로 보안 등을 LED 등으로 지금 네. 교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 한 달 내에 그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설악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 11월에 개장한 글루라군 호텔이 지금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김명길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듯이 보통 우리가 건축물 준공 나기 전에 도로 준공은 먼저 하죠. 그렇죠. 같이 예, 이루어집니다. 보통 같이 하거나 먼저 하죠. 네, 진입로 확보가 돼야 되니까. 네.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게 이 건축물 허가가 먼저 건축물 준공이 먼저 됐죠, 그죠? 건축물 준공하는 당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계획도로의 개인 그 소유자 사업자가 소유권을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루라군 측에서 소유권을 다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보가 건축물 됐고 준공이 났다는 도로도 거죠. 개설이 다 돼서 도로 준공이 다 임박됐기 때문에 사용에 전혀 문제가 준공은 안 났죠, 근데 도로 그렇죠. 준공은. 네. 그럼 사용이 문제가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 건축물 준공이 나기 전에 도로 준공을 먼저 해주고 합니까? 아니면 건축물 준공을 해주고 나중에 도로 준공이 납니까? 동시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뭐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도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받으면 그때 저희가 준공해주면 후속적으로 그 별도 준공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글루라군 같은 경우는 건축물 준공이 나간 이후에 소유권이 다 넘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준공이 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도로 준공을 못했죠, 이쪽. 네,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났고 네. 지금 가장 경매를 받은 분이 무슨 목적으로 이 도로만 경매를 받았죠?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사적인 영역이어서 뭐 네, 예. 뭐라고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뜩이나 설악동 경기가 네. 침체되어 있는데 글루라군 호텔이 들어오면서 약간 활기를 띠나 했더니 또 이런 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또 침체가 되고 있어서 또 거기다가 설악동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경관상으로 네. 상당히 보기 안 좋은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냐트리 호텔 건축 공사와 관련해서 대포항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지금 2000년도 초반에 대포항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서 20년째 대포항 주변으로 대형 건축물 공사들이 이어지고 있고 상인들이 그로 인한 공사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돼 있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좀 현장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교동 목걸이촌이 좀 어둡다. 그래서 네. 경관 문제에 대한 건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상가 번영에서 있었고 네. 올 하반기에 LED 교체 공사를 통해서 또 경관 조명이 바뀐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가 지금 시끌시끌하죠. 대형 건축물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민원도 많고 메아리도 많이 쳐서 오는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예, 예. 그 빈집 이제 자료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그 정비 대상이 이제 그 262동인데 네. 21년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올 초에 용역을 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해가지고 전체 그래서 이제 3등급, 4등급 예. 이제 정비 대상인데 이제 그분들이 262동이다. 네. 지금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다 262동이 다 전체적으로. 네. 근데 지금 저희는 1년에 뭐 5동 정도 철거를 작업을 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죠? 네, 예산의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철거하는 사람들이
저기 뭐야 진짜 수산 빈집이면 되겠는데 신축을 하려는 그 철거해달라는 사람도 다 간혹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어쨌든 그 개인의 건축물 관리법에 의하면 개인의 건축물은 개인의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방범도 문제인데 네. 이게 마냥 그 시가 다 부담해야 할 또 그것도 또 예산이 만만치 않죠. 그건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면 네. 지금 현재는 선정해서 이제 5동 들어가는데 네. 5동 내지 6동 들어가는데 선별 차별은 뭐예요? 그거는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실제 거기가 뭐 위험한다든가 뭐 네. 주변에 미해가 너무 저해가 된다든가 청소년은 뭐 우범 지역이라든가 그럴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적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우리 시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많이 솟구친데 네, 네, 네. 참 그렇죠. 돈이 많은 지자체 같으면 뭐 한꺼번에 다 밀어붙이겠지만 그것도 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점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그 빈집 때문에 주위 또 환경이 열악하게 되니까 네. 거기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또 민원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도시의 미관에 많이 저해는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대한 그런 이제 미관이나 경관 미관이나 네. 아니면 생활 불편이나 이러한 가구 수는 얼마나 이 262 가구 중에서 해당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에서 네, 선택을 할 때 이건 도저히 도심에 있어서 아니면 속초시에 있어서 주위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를 하고 또 취약 지역이고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262 가구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한 10%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 네, 시급하네요. 네, 그러면 시급한 지금 건 현재 정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취약한 부분에는 빨리 빈집 처리가 돼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 발표로 인해서 취약지구도 좀 아니까 네. 예산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순위를 정해서 빈집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무허가 건물이 이제 여기 자료에 의하면 네. 상당히 많이 줄어가요. 네, 많이 좀 예, 18년, 19년에 비하면 이제 18년, 19년은 223건인데 반해서 네. 2000년도는 저희가 이제 단속 건수가 48건이라 하면은 불법 건축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검사했을 때 48건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뭐냐면 어디 부분적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속초 시내 전역 검사를 한 거예요? 전역 검사는 안 하고요. 일단 네. 저희가 주는 사항은 그 소방서에서 특별 화재 점검을 하면서 네. 2개년 동안 거기에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224건이 있다 보니까 갈수록 점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그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그렇게 발견이 되면 그렇게 그렇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전역을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이제 네. 민원이 발생해서 고발이 됐을 때 네, 이 그렇게 건수가 이제 59건이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다 이제 요새는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는 그 옆에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니까 민원이 들어온 거고. 네. 어쨌든 그 무허가 나지 일반 건축물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사람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그 타의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단속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청호동 아바이마을 경관 디자인 있어요. 네. 지금 이제 8월달에 끝나나요, 그게? 이게 저희가 지금 그
5월 23일 날 아바이 실행민 민원 축제가 시작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기반 조소라든가 기초 모든 공사는 거의 다 완료, 아. 90% 이상 완료될 겁니다. 네. 조기에 착공을 하시겠다? 저게 준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기에 좀 준공을 하시겠다. 네. 네. 지금 그럼 막바지겠네요. 지금 현재? 네,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현장을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가보지는 못해서 기념비 이전하고 이제 공공조형물 네.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공공조형물은 저희가 설악산 설악 해맞이맞이 있던 것을 네. 이전하는 겁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다 거의 이전해가지고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쪽에 주차장 부분이 저희 지금 하는 시설 부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이 시설이 공원으로- 들어감으로써 주차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주차장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돼 있고 지금 저희가 공원 조성하는 데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럼 공원 녹지가하고 같이 해서 공원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게 준공이 되면 네. 그 관리를 공원가로 이관시킬 계획입니다. 공원 녹지가에서 네. 이관한다. 네, 네. 4억 5천만 원 들였네요. 네. 그러면 지금 청호동 누들 정책하고 맞닥뜨려서 이게 정책이 같이 가는 건가요? 함께 어우러지게 지금 운영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 실향민 축제 때는 개방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때는 거저 행사를 시작합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실향민 축제 때 네,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네. 잘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 의원님, 우리 빈집 정비 대상이 지금 현재 속초시 관내 262개 동이 있는데 도시 미관을 해친다. 빠른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주문을 해주셨고요. 우리 불법 건축물 48건 있는데 이 소방 특별 점검을 네. 통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겠죠?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생계에 또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 정상 참작해서 민원을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호동 아바이 마을 경관 디자인 사업은 이번 6월 23일서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우리 실향민 축제 전까지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저희 시 자체가 이제 대형 건축물들, 네. 뭐 공동주택 이런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네. 따르고 있고 그 부분 해결하시느라고 또 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건축가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은 주로 어떤 거죠?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건축물 현장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에 대한 민원의 네.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 건축 현장이 15개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대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해결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앉아서 내근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가장 분통 터트리는 부분이 또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규정상 이제 뭐 데시빌, 뭐 네. 미세먼지 측정 그 상황들을 보면 그 규정을 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법규라는 부분은 뭐냐면 최소한의 것을 기준화한 거죠. 그렇죠. 허용치만. 예, 그것 안에서 허용치인 것뿐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건축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면 몰라도 건축 현장과 상당히 가깝게 생활해야 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은 그 규정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건설사의 어떤 태도들도 그렇고 때로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 비슷한 민원들에 이제 노출되고 해결하러 가시는 그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이제 피로감이 높겠지만 그럴 때도 주민들에게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 규정 크게 허용치를 이제 넘지 않는다. 네. 뭐 어땠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함이라는 측면들을 허용치로 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게 좀 저희도 안타까웠던 부분이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용치의 그 개념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현장 지도를 나갔을 때 네. 저희가 법하고 허용치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쪽에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한테 호소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게 행정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천의 허용치가 범위를 벗어나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어떤 게 그렇죠. 되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행정지도를 제가 할 수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네. 그 허용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리 숙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냥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측정하는 거고 네. 건지 아니면 이 부분으로부터 그 생활하고 있는 거주민들의 상황에 미치는 그 소음과 비산먼지 상황들을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 자체에서만 그냥 그게 주민 속으로 들어가 있는 공사 현장이든 아니면 저기 뭐 산속 앞에 산 밑에 있는 공사 현장이든 똑같은 허용치를 얘기를 하나요? 지금 그것은 이제 그 소음 측정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소음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민원인이 10m에서 떨어져서 이제 있다라고 할 때 거기서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원인이 이제 체감하는 부분들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어떤 민원의 전환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그 허용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소통하기 참 어려운 행정이구나라는 답답함들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아지는 상황들의 민원의 총대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좀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좀 궁금해졌던 게 그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과 주택 공급 물량 조절을 최대한 해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이 공공주택 등 대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시 행정이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능은 도대체 어떤 게 있는 거죠? 그 법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분양 승인이라든가 그런 것들 조금 늦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죠. 그게 지금 시장에서 기능을 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네. 좀 뭐 심의위원회를 좀 늦춘다던가 뭐 어쩐다든가 미루면서 예를 들면 몇 개월이라도 이런 식의 기능을 지금까지 행정이 발휘를 해온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크게는 뭐 몇 달씩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최소한 뭐 2, 3주 정도는 서로 이렇게 하면서 늦추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요? 2, 3주 정도요. 아이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또 미분양이 많이 되면 네. 또 상교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또 그렇죠. 되었으니까. 저희가 그랬다가 예. 풀렸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조정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안정화 추진을 하겠다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시행정이 이런 상황에서 기능하기 실제로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죠. 인리주의 상황으로 시장을 뭐 주택 공급 시기라는 부분을 조정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 거고 그래서 안 되고 못 하는 거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획에 너무나 사실 저한테 되게 거창하게 다가왔고 상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런 기능이 우리는 좀 어렵다. 네, 그런 거는 행정에서.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하나는 이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이제 사실은 막 이렇게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 공동주택 이제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주택들만 올라왔다면 네. 이번엔 정말 세대 자체가 너무 작은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들도 네. 발품 팔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도 없고 당연히 관리사무소도 없는 데조차도
네. 이런 사업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고를 좀 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셨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지금 설악동 화채마을 그쪽도 이제 지금 그 도시재생 사업의 부분으로 일환으로 이제 지금 신청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나온 상황에 또 이런 사업들을 잘 몰라서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 자료도 좀 주셨습니다. 과에서 네. 혹시나 이제 사업 포기나 자녀분이 있으면 네. 또 늦게 이제 좀 상황들을 알았던 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에너지 절감 네. 주택의 그 뭐죠 수리 부분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부분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게 네. 사실 이 정책의 모든 일환으로 지금 국고 사업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나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공모 사업 같은 경우나 지원 사업에서 보면 지정 사업과 자유 사업이 있어요. 네. 주제 자체가. 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이제 할 때 에너지 절감 사업, 흔히 말하면 뭐 그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든가 여기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아파트 내 전체 LED로 뭔가를 바꾸는 부분이라든가 뭐 생활 쓰레기 분리 이 부분에 대한 또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 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그 공동주택에 희망하고 있는 사업들 그런 거를 그냥 자유사업의 주제로 이렇게 이원화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에너지 절감 사업을 이제 우리가 좀 박차를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그저 일단 가능한 겁니까? 요 사업. 에너지 말씀하셨는데 네. LED 등 교체는 기존 시설물의 교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정하지 않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아니 과장님께 저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국토비로 이루어지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자체 저희 자체 10입니다. 자체 10이구나. 네.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에서 정한 게 네. 그 공동주택 10년 이상으로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공동 단지 내 시설의 유지 보수해야 되는 걸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유지 보수의 부분에서도 네. 흔히 말하면 에너지 절감을 하거나 하- 우리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들어가 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에너지 전략의 차원에서 LED 등 교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은 지금 가능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태양열 주택,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신규 시설은 제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씀이 서로 어긋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심의를 했다면 시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추진해 가야 돼. 우리 사회가 네. 지향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이런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에 좀 지정 사업의 순위를 좀 두고 사업의 네. 종류를 한두 가지 둘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네. 에너지 절감 사업이지만 네. 지정 사업을 두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자유 사업으로 그렇게 이원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게 시 자체 사업이라면 네. 정책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 좀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은 좀 그렇게 세워서 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검토하시고 네. 의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혜정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중에 우리 전기료 지원하는 네.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공공전기료겠죠. 단지 내 가로등이나 뭐 기타 등등의 네, 전기료인데 그런 것들도 이런 태양광 설치를 통한 전기료 감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하면서 고민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국가 시책 사업으로 탄소 중립 국가 선언을 해서 네. 이런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정책들을 좀 권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신축적인 행정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리 대형 건축물 건설 현장의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속초 시내 건설 현장 중에 민원 발생이 안 되는 데가 없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 담당 부서도 참 힘들지만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하여튼 공사를 막을 수는 없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고생스럽지만은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소형 단지들에 대한 어떤 그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 또 설악동 하체마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문도 주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자,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드릴 말씀이 좀 많으니까 바로바로 좀 가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에 요거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재개발 구역에 붕괴 참사가 일어나서 네. 사상자가 17명이 났습니다. 그 네, 맞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네. 9명인데요. 물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네.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속초시에 공동주택 14개 단지가 공사 중이거나 앞으로 공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생활형 숙박시설은 22개 현장이 중 11개가 지금 공사 중이고 나머지도 이제 곧 착공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광주 붕괴 사고의 원인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삭감된 공사비 안에서 최저 비용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예견된 참사였다라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수주한 업체가 또 재하청을 줘서, 그리고 또 이 재하청 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의 성면 해체 면허까지 빌려서 공정을 맡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철거 공사비가 28만 원이 하청을 거쳐가면서 4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견된 일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감리 책임자라든지 지자체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 지키고 현장 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번 일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지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서도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네, 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철거 현장이 저희가 13개 현장이 있습니다. 네. 그 신고이라는 그 신고가 11건, 이제 허가가 2건 있는데, 그 신고와 허가의 기준은 그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 그 다음에 3층, 3계층 이상일 때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금 13개 현장은 저희가 어저께부터 다 점검을 완료했는데, 저희는 그 3층짜리가 제일 높은 건물이라서 현장에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3층 건물은 다 잔해까지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머지는 1층짜리고, 그나마 속초에는 그렇게 위험스러운 현장이 없는 거로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제 철거 현장에 대한 점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역에 지금 많은 공사 현장이 있으니까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지금 그 공사에 대행 건축 현장물에 안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반복되는 일이지만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광주 현장에서도 최근에 공무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본 게 소음 분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소음 분진만 체크하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돼서 안 되겠다. 우리도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여러 곳의 공사 피해 현장 중에서 특정한 곳만 올려서 좀 시민분들께 죄송하지만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롯데캐슬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평 당시의 서류인데요. 그러니까 곧 허가 면적하고 같을 겁니다. 여기 네. 지금 이제 이 동아서점 옛날 그 주택에서 내려오는 길이 이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우리 수복로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 전체 면적을 다 매입해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저는 민원이 많이는 감소가 됐을 거로 보는데 각종 위원회를 거치면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신탁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토지 매입을 안 하면서 이제 허가를 내준 것이 저는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 때문에 공사의 피해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주택들 다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봐도 좀 불균형하게 생긴 구조로 지금 허가가 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 주민들의 피해가 지금 상당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시민들도 그렇고 이쪽 맞은편에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의 의회에서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께서 보내주신 피해 현장 사진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벽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긴 또 벽지가 이렇게 지금 다 찢어지고 그냥 찢어진 게 아니겠죠. 벽이 갈라지면서 찢어졌겠죠. 근데 지금 이 시공사에서 주민들에게 한다는 얘기는 이게 언제부터 갈라졌는지를 모른다는 식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사 현장에 대한 피해와 가해는 우린 일반 범죄하고도 똑같다 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게 갈라집니까? 그러면 바로 본인들이 공사를 시작해서 진동 때문에 피해가 오는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문은 지금 맞지도 않고요. 닫히지도 않습니다. 문이. 이런 지금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공사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회장님. 간담회 할 때는 그곳에서는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가면은 다시 또 원점이 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법에 의한 수치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지금 재산이 이렇게 지금 삶의 터전이 무너져 가고 있고 시민들이 지금 길 바닥에 지금 나와 계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건축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건축가에서 보다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합의를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피해가 이렇게 건축 피해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라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게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저희 집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시행사와 시공사는 우리 속초시와 속초 시민들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렇게 기만하고 주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시공사 시행사 관계자분들을 참고인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또 차라리 다음에 간담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위원님들의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오해들 많이 하셔요. 우리 건축가가 누구 편이냐? 응? 속초 시민들 편이냐? 시공사 편이냐?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당연히 그저 속초 시민의 편이지 저희가 그 시행사의 그렇죠. 편이 일가 없죠. 저희들은 당연히. 그럼 더 강력하게. 뭐 정말로 뭐 법에 딱 위반이 돼야만이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부분 다시 강력하게 좀 한번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피해를 보는 그 시민들도 저희 시민입니다. 그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분들이 뭐 나쁜 분들은 아니지만은 시행하시는 분들, 시공하시는 분들 공사 끝나면 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우리 시민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어려운 법적 투쟁도 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억울한 분이 없도록 우리 저 부서에서 좀 최대한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게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저희 검토해 보도록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한 1분만 시간 더 주시면은 예. 1분만 더 쓰십시오. 그 빈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가 시간도 얻지 않고 그냥 짧게만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가 빈집 철거 조례를 제정 대표 발의하는 의원으로서 네네. 우리가 당초에 각 동에서 파악한 빈집의 수가 60가구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게 용역비를 세워서 네. 지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신 결과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빈집이 지금 조사가 됐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산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네. 등등이 다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빈집 철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충분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네. 그 법령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빨리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도 1년에 5가구, 6가구 이런 개념보다는 정책적으로 촉수시의 빈집을 빠른 시간 내에 없애는 거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 지금 마치겠습니다. 이상. 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근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 재개발 지역 건축물 철거 사업 중에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 지역도 안전지대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내 곳곳에서 대형 건축물 철거 공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이러한 대형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롯데캐슬 건설 현장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 2차례에 걸쳐서 속초시 의회와 관계자들과 집행부 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간담회 당시에는 금방 해결될 것처럼 많은 기대를 주민들이 안고 돌아갔지만은 돌아간 이후에 민원 해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난한 시간이 좀 흐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이영순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강정 의원님 또 빈집 관련돼서 좀 예산 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경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여기 오신 김에 또 계속 오늘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대형 건축물 관련된 민원인데요. 지금 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수빌 아파트 옆에 그 아이파크 2차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산수빌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여서 네. 강원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협상권이 입주자들한테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뭐 일조권이라든지 분명 소음 분진에 대한 피해가 분명히 있고 그 피해를 입는 분들은 그 임대하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인데 지금 저기 산수빌하고 아이파크 쪽하고는 협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협상이 지금 강원개발공사하고만 돼 있나요? 아니면 입주자들이
협상 대상자로 지금 돼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건축주인 강호돌 개방공사에 대한 별도의 협의고 또 소음이라든가 민원의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는 주민들한테 입주민입니다. 예. 그래서 입주민 대표회가 구성을 해서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원개발공사하고도 협의가 되고, 근데 입주자 그 비대위하고도 네. 협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고 결과가 도출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합리적인 협의가 돼서 피해 주민들과 공사 측 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미 아파트는 성미 아파트는 기본적 해결이 한 90%는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90%는 됐고요. 네, 네. 예. 지금 주민들 요구 사항이 90%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네. 어느 정도 돼가는데 아직 합의는 안 된 거죠? 네, 최종 그건 안 된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건축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